일반적으로 빈대한테 우리가 1만큼의 약을 쳤을 때 죽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이 저항성 빈대는 1000만큼의 약을 쳐도 죽을락 말락한다. 자신의 거주지 안에 빈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미다클로프리드나 피프로닐이나 그런 제제들이 저항성이 있는 빈대에게 처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거든요. 요즘 국내외에서 빈대 문제가 이슈인데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빈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교실 김주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네. 알겠는데 네. 열대의학교실은 뭐 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열대의학교실이 일단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 유행하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열대지방에 좀 저소득 국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위생 상태가 조금 낮은 편이 있어서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 유행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생충 질환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생충학이 열대의학의 가장 큰 분야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질병을 매개하는 절지동물이나 아니면 사람한테 기생하는 절지동물, 흡혈성 절지동물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추적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서울대 여러 교수님들이 빈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추적해온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일단 제가 빈대 연구를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빈대의 생리적 특성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빈대가 사람을 흡혈할 때 사람의 혈관으로 내뱉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국내에서 그 당시에는 빈대가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해외 교류가 계속 활발해지고 사람들도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빈대도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연구를 좀 오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찰된 빈대가 가진 그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은 어느 정도로 강한 상태였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곤충 독성학 측면에 있어서 내성과 저항성은 둘 다 있는 개념이긴 한데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살충제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시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좀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팀에서 다 같이 채집한 빈대를 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수행을 했을 경우에 뭐 적게는 1000배 뭐 정도 그 정도의 저항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빈대로 연구를 했을 때는 거의 뭐 10,000배, 20,000배 정도까지도 이렇게 저항성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빈대한테 우리가 1만큼의 약을 쳤을 때 죽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이 저항성 빈대는 1000만큼의 약을 쳐도 이제 죽을락 말락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항성이 생기는 원리는 무엇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원리를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빈대의 개체군, 그러니까 빈대가 굉장히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빈대들이 다 그 유전적인 형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빈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충제를 치면 잘 죽는 그런 성질을 가진 애도 있고 어떤 빈대는 우연히 이제 저항성 형질을 가지게 되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빈도는 굉장히 낮죠. 뭐 1억 마리 중에 한 마리 뭐 이런 식일 텐데 평상시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우리가 빈대를 방제하기 위해서 계속 약을 치고 그런 약에 노출되는 환경에 도달을 하다 보면 이제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는 개체들은 다 죽고 저항성이 있는 개체들은 살아남는 그런 약간 셀렉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저항성을 가진 빈대가 늘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저항성이 발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십 년간 써온 살충제에 대해 그렇게 저항성을 가진 개체군이 확 늘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죠. 특히 빈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DDT를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뭐 이나 뭐 몸니, 머리니 이런 거를 방제하기 위해서 막 가루 이렇게 뿌리고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빈대가 그 당시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DDT라는 살충제하고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저항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살충제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거든요. 그래서 이 DDT와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두 개가 작용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DDT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조금 저항성이 있는 애들이 좀 걸러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항성 발달이 좀 급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도소 수감자가 이제 빈대에 둘러싸인 채 죽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빈대로 인해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은 얼마나 가장 큰 고통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빈대가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을 흡혈을 하면서 이제 빈대로부터 유래한 물질이 이제 사람의 체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게 과민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간지러움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빈대뿐만이 아니라 뭐 모기나 진드기나 이런 흡혈하는 곤충들 거의 유사한데 근데 이제 빈대 같은 경우에는 모기보다 훨씬 더 가려워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좀 더 심하게 오고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기는 하지만 그 가려움증이 일단 굉장히 심하고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빈대에 물리고 이렇게 하면 예, 그 반응이 굉장히 심해서 가려운 정도가 심하고 근데 가려움증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제 생각에는 사실은 저희가 밤에 잘 때 이렇게 모기 한 마리만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막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이제 빈대들은 모기랑 또 전혀 다르게 집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잘 때 이렇게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사람을 여러 번 흡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공포감 이런 게 정신적인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고통의 종류도,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른가요? 네, 그게 어쨌든 빈대한테 물려서 간지러움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의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면역 반응 정도가 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고 고통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다양합니다. 요즘에 이제 개인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박멸까지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만약에 업체를 부르셔가지고 했는데도 잘 안 죽었으면은 그게 아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써오던 빈대를 방지하기 위해 쓰던 그 약제가 이미 그 약제에 대해서 빈대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면은 아무리 그 동일한 약을 쓰더라도 그 방역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살충제와 다른 작용 기작을 가진 살충제를 사용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환경부에서 등록이 된 살생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빈대 방제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이외에 예를 들어서 약제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이미다클로프리드나 피프로닐이나 그런 제제들이 실제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이 있는 빈대에게 처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하는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미 그 피레스로이드계가 아닌 다른 성분의 살충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던데 효과가 좀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피레스로이드계 외에 도입을 한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 그 이미다클로프리드나 아니면 피프로닐이나 그런 종류의 살충제인데 물론 이제 효과가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스물스물 저항성이 있다라는 보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현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학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새로운 약제를 도입을 하면 그 이후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 약제에 대해 새로운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빈대 어디서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잡으러 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그럼요. 가서 빨리 잡아서 어떻게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험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빈대가 어디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서 잡으러 가고 싶고 갖고 와서 연구를 하고 싶고 이게 저희 같은 이제 곤충학자들의 마음인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학생이 가면은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어느 학교 어떤 교수입니다라고 가면은 좀 이렇게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가가지고 저 대학원생인데요. 저희 안 갖고 오면 교수님이 혼낸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서 채집을 해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저보다 학생들이 훨씬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빈대의 삶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흡혈곤충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기 아니면 뭐 빈대,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면 니네는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그 종류가 제일 다양한 게 곤충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그 종수가 제일 많은 게 곤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애들이 뭔가를 먹고 살려면 사람을 먹고 사는 애들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빈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머리를 잘 쓴 게
얘네가 밖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주거지 안에서 자기도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적으로는 머리를 잘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요새 나타나는 뭐 살충제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화학 살충제의 효능을 되게 맹신하고 그냥 관리하지 않고 계속 쓰다 보면은 이런 일은 빈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곤충한테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모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주기적으로 잘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적당하게 잘 관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갑자기 교훈적으로 끝났지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